괜찮아, 약 먹을 정도는 아니야. 이 한마디가 한 할머니의 눈을 앗아갔습니다. 68살 박순자 할머니. 10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당뇨? 우리 동네 친구들 다 당뇨 있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양쪽 눈 모두 거의 보지 못하십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되어 실명 직전까지 가신 겁니다. 그때 진작 약이라도 먹었더라면.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후회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돌보는 의사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진행자 박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실 이야기입니다. 당뇨병. 국내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분들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병을 가볍게 여기십니다.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실제 사연을 통해 당뇨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그리고 왜 조기 관리가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를 처음 뵌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안과에서 저희 내분비내과로 의뢰가 왔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 환자입니다. 혈당 조절이 시급합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할머니는 며느리의 부축을 받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잘 안 보여서.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차트를 펼쳤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복 혈당 230, 당화 혈색소 11.5, 정상인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할머니, 언제부터 당뇨병이 있으셨어요? 글쎄요. 한 10년 됐나? 옆에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머님이 진작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을 안 드셨어요. 왜요? 본인이 별로 아프지 않다고,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0년 전쯤이었어요. 60살 되던 해였어요. 박 할머니는 당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다고 합니다.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검진 결과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혈당이 높다고. 얼마나 높았어요? 공복에 130인가 그랬어요. 130?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당뇨병 초기라고 약을 먹으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 별로 안 아팠거든요. 갈증도 없고 소변도 평소랑 똑같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래서요? 약을 안 먹었어요. 생각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닌데 약까지 먹어야 하나? 하고요. 이게 바로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환자 본인은 멀쩡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도 다 비슷했어요. 당뇨 있는 친구들 많았는데 다들 나도 약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후로는요? 그냥 살았어요. 평소처럼요. 밥도 잘 먹고 일도 하고. 할머니는 당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귀찮기도 했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62세쯤 됐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발이 저렸어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우면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고 당뇨병의 첫 번째 합병증 신호였습니다. 말초 신경병증입니다. 그때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파스 붙이고 참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다른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상처가 잘 안 나았어요. 설거지 하다가 손을 베었는데 보름 넘게 안 아물더라고요. 당뇨병 환자는 상처 회복이 느립니다. 혈액순환이 나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주 화장실에 갔어요. 밤에도 서너 번씩 일어나고 이것도 전형적인 당뇨 증상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 소변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이 들어서 방광이 약해진가 보다 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몇 번 병원 가시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고집부린 거지. 결정적인 사건은 65세가 되던 해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눈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눈곱이 꼈나? 싶어서 비볐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바로 병원 가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기다렸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왼쪽 눈까지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안과에 갔어요. 안과 의사는 할머니의 눈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 심하게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망막 혈관이 터지고 출혈이 생기고 심지어 망막이 떨어질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당장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시력을 되돌리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걸 막는 거래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20년, 30년 볼 수 있는 눈인데 내가 뭘 한 거지? 왜 진작 병원에 안 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도 시력은 계속 나빠졌고 지금 할머니는 오른쪽 눈은 거의 실명 상태이고 왼쪽 눈도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신문도 못 읽고 텔레비전도 잘 안 보이고 손자들 얼굴도 잘 못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손자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데 나는 잘 안 보여요. 그럼 손자가 서운해 하거든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의 문제는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상세한 검사를 해보니 전신에 합병증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신장이요? 네.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장도 망가집니다. 지금 할머니는 만성 콩팥병 3단계예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5단계까지 가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혈당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투석이요? 그거 일주일에 3번씩 병원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발도 문제였습니다. 발을 좀 보여주세요. 할머니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가락 몇 개의 굳은 살이 있었고 발바닥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등을 만져보니 맥박이 약했습니다. 할머니, 발이 저리고 아프시지요? 네. 요즘은 걸을 때마다 쿡쿡 쑤셔요. 혈액순환이 안 좋습니다.
당뇨발 초기 단계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궤양이 생기고 심하면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도 검사했습니다. 심전도상 약간의 이상이 보입니다. 심장 초음파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심장도요? 당뇨병은 심장병 위험을 두세 배 높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만 높은 병이 아니라는 것을, 온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관리하면 좀 나아질 수 있나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손상된 부분은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투석도 안 하고 발도 지킬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혈당도 매일 재시고 식사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셔야 해요. 네, 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안과, 신장내과, 심장내과 모두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진작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방심했을까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어디예요?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혈당 측정입니다. 손가락을 찔러 피 한 방울을 짜내고 혈당계에 대봅니다. 숫자가 뜹니다. 110. 좋아, 오늘은 괜찮네. 할머니는 노트에 기록합니다. 며느리가 큰 글씨로 칸을 그려준 노트입니다. 7시 아침 식사 전에 약을 드십니다. 당뇨약 3알, 혈압약 1알, 콜레스테롤약 1알. 이제는 절대 안 빼먹어요. 알람도 맞춰놨어요. 식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흰 쌀밥이 아니라 잡곡밥 반 공기입니다. 국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염분이 많으니까요. 반찬은 채소 위주로 특히 나물과 샐러드를 많이 드십니다. 고기는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으로 드십니다. 처음엔 맛 없었어요. 싱겁고 밍밍하고.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9시 할머니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십니다. 며느리나 동네 친구와 함께 30분 정도 걷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혼자는 못 나가요. 그래도 걷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의사가 알려준 운동법을 따라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혈당을 잽니다. 그리고 또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세 번씩 재다 보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지 알게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오십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발 상태를 확인하고 눈도 검사합니다. 번거롭지만 꼭 해야 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요. 지난주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뇨 진단 받고도 약 안 먹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별로 안 아픈데 뭐 하면서.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발 그분들한테 말해주세요. 저 좀 보라고. 눈 거의 안 보이고 신장 나빠져서 투석 직전이고 발도 아파서 제대로 못 걷는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때 진작 약 먹었더라면, 운동하고 식사 조절했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래요, 할머니. 당뇨는요, 증상이 없을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잡아야 한다고. 근데 저는 몰랐어요. 증상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다른 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진단받으면 바로 치료받으세요. 약 먹으세요. 조절하세요. 할머니,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후회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우리 엄마 이야기 같은데. 나도 혈당이 좀 높다는데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아버지도 당뇨 있는데 약 안 드시는데. 맞습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통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가까이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약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당뇨병은 증상이 없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잡지 못하면 10년 후에는 박 할머니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신장이 망가지고 발을 절단하고.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세요. 별일 있겠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고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당뇨병 있으면 발 자르고 눈 멀고 신장 투석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30년, 40년 당뇨병을 가지고 계셔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에 병원 찾은 어떤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나 당뇨 있다는데 이제 끝났나 봐. 밥도 못 먹고 약만 먹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당뇨병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관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3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3분이요? 옆집 할머니, 아래층 할아버지, 그리고 나까지 이렇게 3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당뇨병은 초기에 아프지가 않아요. 열도 안 나고 머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아파요. 그래서 에이, 나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기 딱 좋은 병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당뇨병은 소리 없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천천히 망가뜨립니다.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약해지고 심장도 힘들어지고 발도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초기에 관리 잘하신 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반대로 괜찮겠지 하고 미루신 분들은 나중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부 한국 노인의 당뇨병 무엇이 특별할까요? 예전에는 말이죠. 마른 분들도 당뇨병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배가 나온 분들, 특히 내장에 기름이 낀 분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리세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도 배만 볼록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침에 재면 150, 점심 먹고 나면 250, 저녁엔 또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심합니다. 특히 무서운 건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저혈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혈당이 확 떨어지면 어지러워서 넘어지실 수 있거든요. 넘어지시면 뼈 부러지고 그러면 입원하시고 그게 또 다른 병으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너무 빡세게 혈당 낮추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3부 당뇨병 치료, 이제는 함께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의사가 당신 당뇨야, 이 약 먹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했어요. 환자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환자분과 의사가 함께 치료하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당뇨병은 하루 이틀 약 먹고 끝나는 병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혈당도 재야 하고 밥도 조절해서 먹어야 하고 걷기 운동도 해야 하고 약도 빼먹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이걸 의사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환자분이 직접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친구예요. 제가 길을 안내하면 선생님이 직접 걸으셔야 해요.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당뇨 있으시면 손자, 손녀가 할머니 약 드셨어요? 하고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도 나가시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관리하면 훨씬 좋아집니다. 당뇨병은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 의사, 그리고 본인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병입니다. 사부 합병증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기 관리가 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합병증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 걸리면 눈 멀고 신장 나빠져서 투석받고 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약도 많이 나왔고 치료 방법도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관리만 하시면 30년, 40년 당뇨 있으셔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45세 때 당뇨 진단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25년 동안 약 잘 먹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혈당 관리 잘 하셨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손주들 돌봐주시고 정정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혈당을 빨리 조절하세요. 당뇨 진단받으면 에이, 좀 있다가 관리하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그날부터 관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압도 함께 관리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압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혈당만 낮춰도 안 되고 혈압도 같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도 조심하세요. 피 속에 기름기가 많으면 혈관이 막혀요. 그러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올 수 있어요. 이 3가지만 꾸준히 지키시면 합병증 걱정 확 줄어듭니다. 5부 당뇨약, 이제는 비타민처럼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싫어하세요. 약 먹으면 중독된다. 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요즘 당뇨약은 옛날 약과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 당뇨약은 그냥 혈당만 낮추는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약들은 혈당도 낮추면서 동시에 심장도 보호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체중도 줄여주고 지방간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이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약을 비타민 드시듯이 생각하세요. 비타민 매일 챙겨 드시잖아요. 당뇨약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약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먹고 버티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먹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몸이 많이 망가진 후에요. 초기에 약 드시면서 생활 습관도 같이 고치시면 나중에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지켜주는 친구로 생각하세요. 육부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저혈당 완전 정복.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노인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혈당입니다. 혈당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아지는 것도 엄청 위험해요.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저혈당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손이 후들후들 떨려요.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나요. 배가 너무 고파요.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혈당 응급대처법 꼭 기억하세요. 1단계 단 것을 15g 먹어요. 사과 주스 반컵, 사탕 3개 또는 약국에서 파는 포도당 알약 34개 드세요. 2단계 15분 기다려요. 그리고 혈당을 다시 재봐요. 3단계 아직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단 것 15g 더 드세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 설포닐 계열 약 드시는 분, 그리고 식사를 자주 거르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가족분들이 더 잘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말이 이상하거나 멍하니 있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저혈당을 의심해 보세요. 저혈당으로 넘어지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골절되면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게 또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관리할 때는 무조건 혈당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안전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7부 나이에 맞는 혈당 목표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위험해요. 건강 상태에 따라 혈당 목표가 다릅니다. 건강한 노인분들 공복 혈당 90에서 130 정도가 적당해요.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공복 혈당 100에서 150 정도면 괜찮아요. 당화 혈색소 목표 6.5에서 7.5% 정도가 안전해요. 젊은 사람들은 당화 혈색소를 6 이하로 낮추기도 하는데 노인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낮추려다가 저혈당 자주 오면 더 위험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선생님,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혈당 조금 높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전 범위 안에 있으면 됩니다. 8부 시니어 운동 가이드 마이너스 쉽고 간단하게 운동하라고? 나이 많은데 무슨 운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아닙니다. 노인분들한테 운동은 약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무거운 거 들 필요도 없어요. 간단한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식사하시고 30분 후에 밖에 나가서 10분에서 15분만 걸으세요. 그게 전부예요. 이것만 해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50이나 떨어집니다. 약 한 알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도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게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아요. 물병 500ml짜리 들었다가 내리기를 10번 하세요. 이게 팔 근육 운동이에요. 벽을 손으로 밀었다가 당기기를 10번 하세요.
이게 가슴과 팔 근육에 좋아요. 균형 운동도 중요해요. 한 발씩 들고 5초 버티기를 해보세요. 처음엔 어려우니까 벽 잡고 하셔도 돼요.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이게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키워서 넘어지는 걸 막아줘요. 운동할 때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약간 숨이 차다 싶을 정도면 딱 좋아요. 너무 힘들면 안 돼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운동하다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구부 당뇨와 치매, 우울, 외로움의 관계.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당뇨병이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요. 특히 혈당이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면 뇌가 손상돼요. 그러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커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움과 우울함도 혈당에 직접 영향을 줘요. 혼자 계시면 밥을 대충 드시게 되죠. 어제 먹은 거 오늘도 먹고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고 그러면 혈당이 엉망이 됩니다. 우울하면 운동도 안 하게 돼요. 에이, 귀찮아. 그냥 집에 있지 이러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시면 혈당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 치료할 때 마음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동네 복지관에 나가세요. 거기서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훨씬 좋아져요. 가족들과 자주 통화하세요. 요즘은 영상통화도 되잖아요. 손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화초 가꾸기, 뭐든 좋아요. 정기적으로 치매 검진도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당뇨병 치료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건강하고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사시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식부발 관리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당뇨가 있으면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뇨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지거든요. 상처가 나도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작은 상처가 크게 곪아서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발을 꼭 확인하세요. 저녁에 씻고 나서 발바닥, 발가락 사이사이를 잘 살펴보세요. 빨갛게 된 곳은 없는지, 물집은 없는지, 굳은 살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눈이 안 좋으시면 가족한테 부탁하세요. 얘야, 할머니 발 좀 봐줄래? 발톱은 일자로 자르세요. 둥글게 자르면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러면 염증 생겨요. 일자로 똑바로 자르세요. 뜨거운 물 조심하세요. 발 감각이 둔하니까 뜨거운지 모르고 화상 입는 분들이 많아요. 물 온도를 손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좌훈이나 찜질방 같은 데도 조심하세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신발 선택도 중요해요. 딱딱한 신발, 뾰족한 신발은 피하세요. 발이 조이면 상처 생겨요. 뒷굽이까지는 슬리퍼도 안 좋아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부드럽고 편한 운동화가 제일 좋아요. 발에 작은 상처가 생겨도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에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나는 분들 정말 많아요. 11부 최신 치료 기술, 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당뇨 치료 기술이 정말 좋아졌어요. 노인분들한테도 아주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첫째,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예전엔 하루에 손가락 여러 번 찔러서 피 뽑아 혈당 쟀잖아요. 그거 아프죠? 이제는 팔에 작은 기계를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혈당을 측정해줘요. 손가락 안 찔러도 돼요. 그리고 밤에 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져도 알려줘요. 가족들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손주가 서울에 있어도 할머니 혈당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죠? 둘째, 지방간 치료도 이제는 가능해요.
당뇨 있으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간에 기름이 끼는 지방간이 있어요. 옛날엔 지방간이요? 그냥 놔두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치료할 수 있어요. 체중을 딱 5에서 10%만 줄여도 간이 건강해져요. 60kg이면 3kg만 빼도 돼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당뇨약 중에 간도 좋아지게 하는 약이 있어요. 일석이조죠. 셋째, 최도부전 당뇨병이라는 새로운 분류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부족한 타입이에요. 이걸 알면 약 처방이 더 정확해지고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좋은 기계도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한 번 더 받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뇨 관리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이런 좋은 기술들 잘 활용하세요. 12부 정기검진, 이것만큼은 꼭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아무리 혈당 관리 잘하고 약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정기검진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당뇨병 합병증은 조용히 찾아와요. 증상 없이 악화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미 늦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안과 가셔서 망막 검사 받으세요. 당뇨가 있으면 망막이 망가질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소변 검사와 피 검사로 신장 기능을 확인해요. 신장이 나빠지면 투석 받아야 하니까 미리미리 체크해야 해요. 병원 가면 발 감각이 정상인지 확인해요. 감각이 둔해지면 상처 관리를 더 잘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당뇨약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심장과 신장까지 보호해주고 체중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비타민 챙겨 먹듯이 자기한테 맞는 당뇨약 찾아서 조기에 복용하면 평생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뇨병에 대해 서로 공부하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을 함께 다녀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